오늘 소개해드릴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입니다. 지은이는 창업자인 이본 슈나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라이팅 하우스입니다.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추천의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보통 서문으로 대신했었는데 이 추천의 글은 이 책 전체를 설명하면서도 또 이 책을 읽기 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벽에 새로운 발길을 내다. 클라이머 슈나드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가 주한미군 복무 중에 한국인 클라이머 선우 중옥과 함께 인수목에 낸 새로운 바위길 슈나드 A, 슈나드 B를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올랐다. 우리 기억 속에 그는 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산악인이었다. 그는 스스로 대장장이가 되어 세상에 없던 등반 장비를 만들어냈고 요세미티 거벽 등반의 황금 시대를 개척한 이들 중에 하나였으며 히말리아의 미답봉들을 두루 섭렵한 다음에는 초등을 증명할 만한 등반 개념 따위를 모두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는 파격을 일삼아왔다. 사업가 슈나드는 우리에게 낯설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가 만든 스토퍼와 헥센트릭을 쓰고 블랙 다이아몬드의 카라비나에 체중을 싣고 너무 오래되어 색깔이 바랬으나 여전히 따뜻한 파타고니아 재킷을 입고 오늘도 산에 오르지만 그저 그러려니 할 뿐 그를 사업가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슈나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자일로 서로를 묶어 의지해왔던 까닭에 언제라도 믿고 목숨을 맡겨도 될 마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클라이머 슈나드가 남긴 책이 빙벽 등반이라면 사업가 슈나드가 남긴 책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다. 이 책의 개정 중보판을 한국어로 읽게 되는 감회가 남다르다. 본래 클라이밍은 반자본주의인 것인데 반해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클라이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가로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내가 하는 한 이 불가능을 가능토록 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본 슈나드다. 이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해 진솔하고 감명하게 피력된 그의 철학들,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에 대해 읽어보라. 도대체 자본주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런 류의 이상적인 철학을 관철시키면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본 슈나드는 바로 그런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였다. 감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 칭할 만하다. 사업가 슈나드는 우리가 알던 클라이머 슈나드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는 파타고니아라는 전대미문의 사업체를 이끌며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새 길을 내고 있는 중이다. 심산, 산악문학 작가이자 심산스쿨 대표. 작가라서 그러신지 추천의 글도 하나의 멋진 글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서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시장이냐, 휴식을 필요로 하는 지구냐.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라. 강과 산, 재킷과 한 켤레의 등산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본 슈나드의 글을 읽으면 우리의 물건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그 물건들이 일회용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을 대하는 일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물건을 쓰레기로 만드는 방식과 모든 물건의 궁극적인 근원인 지구를 쓰레기로 만드는 방식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 저널리스트인 나는 다국적 기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파타고니아와 같은 녹색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전 세계 생산과 공급 과정을 파헤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의식 있다는 기업들도 더러운 비밀을 품고 있으며 그 비밀의 일부는 본사의 지도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연한 아웃소싱의 본질이란 이런 것이다. 더구나 경제 시스템이 우리를 철저히 실망시키고 있는 이때에 어떤 한 기업이 고결한 원칙을 실천한다고 한들 문제 해결에 근 진척이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 놀라운 책을 지지함에 있어 한 점의 거리낌도 없다. 이 책은 한 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노력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생태 위기의 핵심인 소비 문화에 도전하려는 시도이다. 내 첫 책,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이후 20년 동안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해 조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시도가 절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린워싱이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듯이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는 혁명적인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버진에서부터 나이키, 애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많은 시도들을 파헤쳐왔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재킷을 하나 더 사지는 말라고 말하며 회사의 이익이 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하는 회사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본 신화대의 이야기가 끝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시장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지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긴장이 정말 해소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어쨌든 파타고니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타고니아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공급망을 얼룩지게 하는 노동 스캔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신화대의 실험, 파타고니아가 공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이 실험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다르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의 최신작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해서 개술했듯이 이 실험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20년 이상 기후변화를 막는 일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수치를 조작하고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말이다. 이 모든 속임수와 꾸물거림이 낳은 파멸적 결과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3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제연합의 기후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 1990년에 비해 61%나 높았다.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오염국 정부들은 석탄으로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기온을 2도 이상 높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협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국은 약속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급격히 늘어나서 우리 경제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2도 이내로의 억제는 공상에 불과한 일처럼 보인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은 환경운동가들만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세계기후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극도의 폭염, 세계적인 식량 감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훼손, 생명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4도 높은 세계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4도 높은 세계에 대한 적응이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담겨 있다. 틴들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전 소장 케빈 앤더슨은 더 직설적이다. 그는 세계 기온의 4도 상승은 공정하고 문명화된 세계 공동체의 어떤 합리적인 특질과도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기온이 4도 상승한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해 보아도 결과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온의 4도 상승으로 2100년까지는 전 세계의 해수면은 1에서 어쩌면 2m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에콰도르나 브라질에서 네덜란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미국 북동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또한 보스턴, 뉴욕, 광역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런던, 뭄바이, 홍콩, 상하이를 비롯한 도시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한편 선진국일지라도 수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인정사정 없는 폭염이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여름마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작물들의 산출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그와 동시에 인구 증가와 육류 수요 증가로 농작물에 대한 수요는 폭등할 것이다. 여기에 파괴적인 허리케인, 맹렬한 산불, 어장의 붕괴, 광범위한 물 부족, 동식물의 멸종, 세계를 휩쓰는 질병이 더해지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 시나리오가 그나마 온난화 추세가 4도 정도로 안정되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 고삐가 풀려버린 상황까지 가지 않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점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주류 분석가들은 현재의 탄소 배출 수준에서는 4도 이상의 온난화가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1년에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온 국제에너지기구 IEA마저 지구가 6도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의 수석 연구원 파티 비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누구나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이런 여러 예측들은 당신 집의 모든 경보가 동시에 울리고 그 다음 거리의 모든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존재의 위기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 여지가 없었다. 세계와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탄소를 끊임없이 태우는 대량의 장거리 제품 수출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연소시켜야 하는 대단히 낭비적인 생산, 소비, 농업 모델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 시장의 해방, 즉 지구로부터 전례 없이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해방시켜 동력을 얻는 이 프로세스는 북극의 빙하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가속시킨다. 틴들 센터의 케빈 앤더슨 같은 탄소 배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탄소가 공기 중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한 2도 이내의 온난화라는 희망은 선진국이 연간 8에서 10% 정도로 탄소 배출을 줄일 때나 이룰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요구하는 경제 모델 안에서는 그런 식의 감소가 일어난 전례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이 현재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경제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전쟁 중이다. 기후가 붕괴를 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자원 이용의 축소이다. 반대로 경제 모델이 붕괴를 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확장이다. 이 일련의 법칙들 중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역경의 직면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윤리적인 구매자가 되는 법을 배워서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쇼핑 이외의 다른 할 일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개발하는 일이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얼마를 주어도 팔지 않을 경험에서 얻는 큰 기쁨을 얻는 일 말이다. 이것이 이번 신화대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이다. 신화대로 하여금 첫 등반 장미 라인을 직접 제작하게 만든 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을 보다 강렬하게 경험하려는 욕망이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그와 이 책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를 삶의 대체물이나 대용품이 아닌 우리가 진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보게 된다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더 오래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 저널리스트이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의 저자이네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신화대의 프롤로그를 짧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 나는 거의 60년 동안 사업가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변호사라고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내게 어려운 일이다. 기업은 자연의 적이 되어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것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쥐어주고 공장 폐수로 지구를 오염시킨 일들을 책임져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업은 생량을 생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인구를 제한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성과 영혼을 저버리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인격 형성기를 보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자라면서 대기업과 그들의 신으로 전락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마음을 키우게 되었다.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가능한 빨리 회사를 키운 데 상장을 하고 은퇴를 한 후 레저월드에서 골프나 치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전형적인 젊은 공화당 지지자의 꿈은 나에게 전혀 매력이 없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얻은 유무용의 결과물들이다. 아내 말린다와 나 그리고 반골 기질을 가진 파타고니아의 다른 직원들은 이런 스포츠와 자연,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용해 왔다.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는 하나의 실험이다. 우리는 지구 최후의 날을 예측하는 책들이 자연의 파괴와 문명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즉시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권고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존재한다. 환경의 붕괴가 목전에 있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행동을 취할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는 무관심, 타성, 상상력의 부재로 인해 집단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파타고니아는 통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책임있는 기업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끝없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자연 파괴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한 자본주의 모델은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파타고니아와 2,000명의 직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전 세계 기업들에게 입증해 보일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책의 초판을 쓰는데 15년이 걸렸다. 전형적인 기업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좋은 성과가 아니라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100년 후에도 존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본 시나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저는 그냥 그런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랑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뭐 특별히 특출날 것도 없는. 그런데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저 파타고니아한테 홀딱 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것 아닌 내 행동,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참했을 때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하지 못한 일, 어떤 선진국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함께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부터 이 책의 본문에 대해서 구절구절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 어떻게 출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